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지난 3번의 강의에서 우리는 한글을 읽고 쓰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중요한 한국어 능력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5개의 중요한 활용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활용 원리들을 하나씩 차례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 원리는 4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의사소통에서 각 단계에 필요한 표현들을 이해하기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당신은 종종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의사소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하기 위한 의사소통은 보통 4개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죠. 다음으로 구매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장소를 떠날 때 인사를 합니다. 당신이 각 절차에 필요한 표현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당신이 편의점에서 생수를 살 때 다음에 4개의 절차를 경험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사 단계입니다. 편의점에 들어서면 당신은 먼저 판매 직원에게 인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신은 판매 직원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 2번째 단계인 구매 단계로서 당신은 생수 한 병을 구매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은 생수 한 병 주세요입니다. 한국어 표현 주세요는 모든 구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3번째 단계는 보상 단계입니다. 당신은 생수 구매에 대한 보상하기 위해 생수의 가격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얼마예요? 입니다. 보상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로서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단계입니다. 이때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은 안녕히 계세요입니다. 편의점을 나가면서 당신은 판매 직원에게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각 단계에 필요한 표현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 직원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화면의 표에서 보여주듯이 각 단계에 필요한 한국어 표현들을 대응하는 영어 표현들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각 단계에 필요한 표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인 인사 단계에 필요한 표현은 안녕하세요입니다. 이 표현은 시간에 관계없이 누군가를 만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 표현 Hello. 또는 How's it going? 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은 친구에게 또는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이 적절한 인사입니다. 2번째 단계인 구매 단계에 필요한 표현은 주세요입니다. 주세요. 라는 표현은 상품을 구매할 때 또는 서비스를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한국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I'm looking for. 또는 I need. 가 되겠습니다. 한국어 표현 주세요를 단어의 의미 그대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Please, give me. 가 되겠습니다. 3번째 단계인 구매 단계에 필요한 표현은 얼마예요? 입니다. 이 한국어 표현 얼마예요? 는 상품의 가격 또는 서비스 가격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당신이 이미 가격을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한국어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어 표현은 당신이 구매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인사 단계에 필요한 표현은 안녕히 계세요 입니다.
이 한국어 표현은 당신이 특정 장소를 떠날 때 상대방에게 건넬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아닌 상대방이 특정 장소를 떠난다면 당신이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안녕히 가세요 입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떠나는 사람과 머무르는 사람 구별 없이 모두 Bye bye. 또는 See you.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떠나는 사람과 머무르는 사람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표현은 누가 떠나느냐에 따라 안녕히 계세요 또는 안녕히 가세요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4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의사소통에서 각 단계에 필요한 표현들 이해하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구매 과정은 4개의 절차적 단계인 인사하기, 구매하기, 보상하기, 그리고 인사하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인사 단계에 필요한 표현은 안녕하세요. 두 번째 단계인 구매 단계에 필요한 표현은 주세요. 세 번째 단계에 필요한 표현은 얼마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인사 단계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표현은 안녕히 계세요 입니다. 당신이 각 단계에 필요한 한국어 표현을 알고 있다면 많은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필요한 표현들은 상품 구매에서 사용하는 표현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해야 할 단계는 두 번째 단계인 구매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구매 단계를 당신이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표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구매할 때 두 번째 단계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서로 다른 두 상황을 이해하고 각 상황에 필요한 표현들을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를 구매하는 첫 번째 상황은 상품을 구매할 때와 유사한 구매 상황입니다. 이때 당신은 간단한 표현, 주세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비행기 내에서 갈증을 느껴 승무원에게 오렌지 주스를 요청하고 싶다면 당신은 오렌지 주스 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표현 오렌지 주스 주세요를 단어임이 그대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Please, give me orange juice.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당신이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오렌지 주스 주세요 라는 표현을 아주 잘 반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렌지 주스 같은 실체를 요청하는 서비스가 아닌 특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어떠한 서비스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표현들을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당신이 직원에게 당신이 앉을 식탁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면 당신은 식탁 좀 치워주세요 또는 식탁 좀 닦아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각각 Please, clear the table. 그리고 Please, wipe the table. 입니다. 한편 미용실에서 당신이 파마를 하고 싶다면 당신은 미용실 직원에게 파마해 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Please, perm my hair.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당신이 머리 염색을 하고 싶다면 당신은 염색해 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Please, dye my hair.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택시를 탔다면 당신은 택시기사에게 당신의 목적지를 알려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목적지 가 주세요 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시청을 간다면 당신은 시청 가 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Please, go to the city hall.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기에 당신이 서비스를 구매할 때 두 번째 단계인 구매 단계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표현이 다르기에 당신은 다양한 표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하는 서비스 종류와는 상관없이 당신은 원하는 서비스요 또는 원하는 서비스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에서 파마해 주세요 라는 표현 대신에 당신은 파마요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염색해 주세요 라는 표현 대신에 염색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시청가 주세요 라는 표현 대신에 시청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표현 원하는 서비스요 또는 원하는 서비스이요 는 영어 표현 A service I want, please. 와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각각 Orange juice, please. Perm, please. Hair dye, please. City hall, please. 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행하는 서비스가 모음으로 끝나면 서비스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선행하는 서비스가 자음으로 끝나면 서비스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하는 서비스, 파마는 모음, 아로 끝나므로 파마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구매하는 서비스, 염색은 자음, 기역으로 끝나기에 염색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앞서 확인한 식탁 좀 치워주세요 또는 식탁 좀 닦아주세요 라는 표현 대신에 당신은 간단하게 식탁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식당 직원에게 식탁이요 라고 말하면 그 식당 직원은 식탁 상황을 확인할 것이며 당신이 식탁 좀 치워주세요 또는 식탁 좀 닦아주세요 라는 의도로 식탁이요 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세 번째 활용 원리인 대화의 책임 공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활용 원리인 대화의 책임 공유는 당신의 표현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이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구매 단계에 필요한 표현들은 달라집니다. 즉, 당신이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당신은 다양한 표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이요 라는 표현을 기억하고 있다면 다양한 서비스 구매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 활동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은 4개의 절차적 단계로 진행됩니다. 당신이 각 단계에 필요한 표현을 발화할 수 있다면 당신은 원하는 제품 또는 원하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상품을 구매할 때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각 단계에 필요한 표현들을 영어 표현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결론으로 정리한 표현들을 학습하고 연습한다면 당신은 많은 구매 상황에서 한국어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활용 원리인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을 확인하겠습니다.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개의 절차적 단계로 진행되는 의사소통에서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필요한 표현들은 각각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표현은 어떠한 구매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구매 단계에서는 앞서 확인하였듯이 당신이 어떤 상품 또는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표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구매 활동을 위한 한국어 의사소통을 수행할 때 한국어 의사소통을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당신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당신은 생수 한 병 주세요. 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당신이 원하는 생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발을 구매할 때 한국어 의사소통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신발 주세요. 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당신이 원하는 신발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 직원이 당신의 신발 사이즈와 당신이 선호하는 색상을 묻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구매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당신은 필요한 표현들을 준비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신발 사이즈가 265라면 265 주세요. 또는 265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이 분홍색 신발을 구매하고 싶다면 당신은 분홍색 주세요. 또는 분홍색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신발을 구매하기 전에 당신의 신발 사이즈를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확인하고 준비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원하는 색상이 분홍색이라면 한국어로 분홍색을 표현할 수 있어야 당신이 원하는 색상의 신발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두 번째 활용 원리,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은 당신이 특정 상품 또는 특정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당신이 그 특정 상품 또는 그 특정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연습함으로써 당신이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활용 원리이다. 두 번째 활용 원리인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다음의 견해에 바탕을 둡니다. 취업 면접을 생각해 보세요. 취업 면접이 어려운 이유는 면접 질문을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면접 질문을 사전에 알 수 있다면 당신은 각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연습하여 취업 면접의 어려움을 떨쳐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한국어로 진행하는 당신의 구매 활동도 훨씬 더 유쾌할 것입니다. 구매 활동 전에 번역기를 활용하던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받던 특정 상품 또는 특정 서비스를 구매하기에 필요한 표현들을 확인하고 연습하세요. 이러한 언어 활동이 바로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입니다. 당신이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을 활용한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활용 원리인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대화가 발생하고 그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표현들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세 번째 활용 원리인 보편적 핵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활용 원리인 보편적 핵심에 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편적 핵심은 서로 다른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서로 다른 의사소통 상황에서 공유하는 공통된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 보편적 핵심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며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보편적 핵심은 3개의 목록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넓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입니다. 넓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은 서로 다른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문화와 문화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 특징들이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구매 상황에서 발생하는 4개의 절차적 단계는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구매할 때 당신은 4개의 절차적 단계, 인사, 구매, 보상, 그리고 인사라는 절차적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4단계로 진행되는 구매 활동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고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유사하게 신발 또는 의류를 구매할 때 세계 어디에서는 판매자는 고객의 사이즈와 색상을 확인합니다.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서 경험한 구매 활동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구매 활동에 필요한 절차나 필요한 표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넓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핵심의 두 번째 목록은 좁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입니다. 좁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은 다음의 견해에 바탕을 둡니다. 특정 표현들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세요는 모든 구매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은 시간에 관계없이 사람을 만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얼마예요? 라는 표현은 모든 구매 활동에서 가격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는 표현은 구매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특정 장소를 떠날 때 그 특정 장소에 남아있는 상대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편 표 2장 주세요 라는 표현은 콘서트, 야구 경기장, 박물관, 영화 상영관과 같이 입장권을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 구매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만약 당신이 좁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을 한국어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면 다양한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 필요한 다양한 표현을 학습해야 하는 한국어 학습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보편적 핵심을 확인하겠습니다. 언어적 보편적 핵심은 다음과 같은 견해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사용하든 당신의 한국어 표현들은 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예를 들면 얼마예요? 라는 표현은 한국에서만 가격을 확인하는 기능 또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같은 기능 또는 의미를 유지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주세요 라는 표현은 상품을 구매할 때 또는 무언가를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따라서 언어적 보편적 핵심을 활용한다면 당신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한국어 의사소통 연습을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당신의 한국어 학습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넓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은 서로 다른 국가와 국가 또는 서로 다른 문화와 문화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의사소통 특징들입니다. 공통된 특징들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특정 의사소통 상황 절차와 의사소통에 필요한 한국어 표현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넓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을 활용하여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좁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다. 라는 견해에 바탕을 둡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표현 주세요는 모든 구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좁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많은 한국어 표현들을 확인하고 암기할 필요 없이 일상에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적 보편적 핵심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용하든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라는 견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지역 또는 세계 어느 곳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더라도 당신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한국에서 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요약하자면 보편적 핵심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당신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활용 원리는 대화의 책임 공유입니다. 이 활용 원리는 다음과 같은 견해에 바탕을 둡니다. 당신이 대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더 많이 넘기면 당신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도 효율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화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서는 당신에게 Excuse me, bakery?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이 제과점 위치 또는 제과점으로 가는 방향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완벽하지 않은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어화자인 당신이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대화의 책임을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하게 영어 화자인 당신이 부족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으로 한국인에게 신뢰합니다. 제과점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대화 상대자인 한국인은 당신이 제과점 가는 방향을 묻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전하지 않더라도 한국인 화자는 대화 상황을 바탕으로 당신의 부족한 정보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신뢰합니다. 제과점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이해하는 한국인은 없을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식당에서 당신이 식당 직원에게 여기요, 식탁이요 라고만 말하더라도 식탁의 상태를 확인한 직원은 당신이 식탁 좀 치워주세요 또는 식탁 좀 닦아주세요 라는 의도로 말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네 번째 활용 원리는 당신의 한국어 표현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당신의 한국어 표현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견해입니다. 이 네 번째 활용 원리는 대화의 책임 공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 네 번째 활용 원리를 한국어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면 당신은 한국어 화자에게 더 많은 대화의 책임을 넘김으로써 당신의 부족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으로도 한국인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당신은 점진적으로 더 많은 대화의 책임을 당신에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활용 원리는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조금씩 나누어 전달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용 원리는 다음과 같은 견해에 바탕을 둡니다. 전하고자 하는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정보로 쪼개어 전달하는 전략을 활용하면 의사소통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전략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의사소통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 서로 다른 두 의사소통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연설할 때 당신은 연설이라는 의사소통의 모든 책임을 지고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연설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의 모국어가 아닌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연설을 하게 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당신이 누군가와 인터뷰를 한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상대방과 대화의 책임을 공유할 수 있기에 혹시라도 당신의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대화의 책임을 공유하는 상대방이 당신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채워줄 수 있기에 당신은 성공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상대방과 대화의 책임을 공유하고 정보를 조금씩 나누어 전달하는 전략을 모두 사용한다면 당신의 부족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으로도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의 구매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이 러닝화 한 켤레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신발 사이즈, 그리고 신발 색상을 포함한 신발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홍색 러닝화,
265 주세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Pink running shoes, size 265, please.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이 네 번째 활용 원리인 대화의 책임 공유, 그리고 다섯 번째 활용 원리인 정보를 조금씩 나누어 전달하는 전략을 신발 구매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신이 구매 상황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판매 직원이 어떤 신발 찾으세요? 라는 물음에 당신은 간단하게 런닝화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지만 판매 직원은 당신이 런닝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 판매 직원의 신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에 당신은 265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직원은 당신의 신발 사이즈가 26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직원이 어떤 색상을 원하세요? 라는 질문에 당신이 분홍색이요 라고 대답하더라도 판매 직원은 당신이 원하는 색상이 분홍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러한 활용 원리들은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특히 당신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할 때 그 효율성을 더욱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상에 나타나는 표에 지금까지의 설명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개의 활용 원리, 대화의 책임 공유 그리고 정보를 조금씩 나누어 전달하는 전략을 당신의 한국어 의사소통에 적용하면 한국어 의사소통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견해를 또 다른 예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매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매하기 위해 당신은 생수 한 병 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One bottle of water, please.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간단하게 생수요 라고 표현한다면 판매 직원이 몇 병 드릴까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요 또는 한 병이요 라는 표현으로 당신이 원하는 개수를 직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한 병이요 라고 표현할 수 없다면 당신의 손가락으로 한 병을 원한다는 것을 판매 직원에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판매 직원이 당신의 원하는 생수 제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생수로 드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무거나 주세요 또는 아무거나요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Anything is fine.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선호하는 생수 제조사가 있다면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편의점 방문 전에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생수 제조사 제품이 편의점에 재고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하는 제조사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Do you have?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정보를 조금씩 나누어 전달하는 전략은 당신이 부족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으로도 다양한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의 강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5개의 활용 원리에 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5개의 활용 원리를 당신의 일상 속 한국어 의사소통에 적용함으로써 당신은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활용 원리는 4개의 절차적 단계로 진행되는 구매 상황에서 각 단계에 필요한 중요한 표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용 원리인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은 당신이 특정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들을 확인하고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활용 원리인 보편적 핵심을 활용하여 당신은 특정 대화에 필요한 표현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핵심은 서로 다른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문화와 문화 사이에 공유하는 공통적 특징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양한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을 활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한국어 의사소통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중요하게는 당신이 세 번째 활용 원리인 보편적 핵심을 한국어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면 당신은 한국어 표현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어 학습 활동은 당신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네 번째 활용 원리인 대화의 책임 공유는 당신의 제한된 한국어 능력으로도 당신이 성공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나누어 전달하는 활용 원리는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작은 정보 그리고 처리하기 좋은 정보로 나누어 전달하도록 당신을 이끌어 당신이 부족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으로도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개의 활용 원리를 당신의 의사소통에 적용한다면 당신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소개한 5개의 활용 원리를 다양한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여 당신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에 참여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확인한 5개의 활용 원리를 실제의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하여 좀 더 실용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전략을 탐구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